자, 실근의 부랑 근의 분리가 좀 나왔는데 일단 근의 부호를 먼저 해볼 건데 2차 방정식의 부호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와 y는 0은 얘들아 x축이잖아요. x축을 연립한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얘들아 연립을 했다는 건 너네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너네가 이걸 뭐 하냐면 연립을 해요. 교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니들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아 얘랑 얘랑 같아. 다시 말해서 연립하는 거야. 연립한다는 건 얘들아 자연스럽게 교점이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얘네들이 연립을 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뭐니?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풀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건 아볼인 2차 함수예요. 아볼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근의 부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1번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여야 된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고? 두 교점의 부호가 모두 양수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해됐죠?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온 교점은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너네 조금만 생각하면 두 교점이 어떤 아볼인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모두 양수이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냐? 그래야 x축과의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둘 다 양수 쪽에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이 그림 되지? 요 그림 되니 안 되니? 다시 말해서 약간 중근일 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이건 중근일 때 그래도 이 두 실근이 전부 다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조건에 성립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고 보면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대. 근데 이 그림은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같다. 이거잖아요. 그럼 판별식을 따졌을 때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요. 두 근의 합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양수끼리 더했으니까요. 양수겠죠? 두 근의 곱은요? 양수끼리 곱했으니까요. 당연히 양수.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울 수 없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림 그려서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그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에 맞는 조건을 찾을 거예요. 외우지 않을 거예요. 못 외워요. 오늘 지금 밑에까지 한 7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7가지를 다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서 풀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래. 다시 내가 얘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두 교점의 부호가 모두 음수야.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이번에 요런 그림이겠죠?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어야만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 쪽에 있는 거 맞지? 얘 마찬가지로 중근이지만 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 쪽에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대. 그럼 판별식이 뭐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 얘들아 두 근의 합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끼리 더했잖아요.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겠죠? 두 근의 곱은 음수를 2개 곱하니까 뭐겠어요? 양수. 이거예요. 외우지 않아요. 그림 보고 해석할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얘들아 다시 말해서 두 교점의 부호가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중근인 경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근인데 어떻게 부호가 달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이 그림밖에 안 됐네 무조건.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2면 두근의 합이 음수예요. 맞죠? 근데 여기가 7이면 두근의 합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두근의 합은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근의 곱은? 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곱했을 때 뭐겠어요? 음수. 얘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저기 보면 너네 책을 보면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요 조건은 없어요. 보면. 맞지? 판별식에 관한 조건이 안 써져 있지. 이게 없지? 왜 안 써져 있냐면 얘들아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 왜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림은 안 되잖아요.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어줘야 부호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곱만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건데 당연히 얘들아 근의 부호는요. 니들이 지금 봤다시피 너네한테 두 근의 부호에 관한 조건이 나올 거예요. 뭐 근이 양수여야 된다든지 근이 음수여야 된다든지 근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원이고요. 근의 분리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근의 분리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근이 모두 뭐 3보다 작음 뭐 이런 식으로요. 근의 분리 문제는요. 두 근과 상수를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근이랑 어떤 숫자랑 대소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근의 부호 문제가 아니라 근의 분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 대신에 문자를 좀 써볼게요. 3이라는 숫자 말고 그냥 문자라고 놓은 거예요. 상수인데. 이해됐죠? 그러면 또 이 전제를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두 근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하자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두 교점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된대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P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자, 지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돼요. 이 알파와 베타가 전부 다 P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P가 1번에 있어야 될까? 2번에 있어야 될까? 3번에 있어야 될까? 몇 번? 그래! 3번에 있어줘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중근인 경우 P가 1번에 있어야 될까? 2번에 있어야 될까? 2번에 있어야겠죠, 여기에. 그래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대. 그래서 근의 분리는 세 가지를 따질 건데요. 판, 함, 축, 요 세 가지를 따질 겁니다. 아까 전에는요, 근의 부호에서는요, 판별식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따졌다면 근의 분리는요,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의 방정식을 따질 거예요. 이건 어떤 근의 분리를 문제를 풀어도 이건 동일한 거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따질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얘들아 판별식이 지금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는 것.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함수값이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네 지금 요 2차 함수를 fx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fx에다가 p라는 점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을 내가 p, fp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써도 되죠? p, fp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지금 fp가요. y는 0보다 위에 찍혔어요? 아래 찍혔어요? 위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fp가요. y는 0보다 크대. 위쪽에 찍혔대. 이렇게 따지면 돼. 이해됐어?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요? 아, 얘들아, 요 그림을 봐도 p를 집어넣었을 때 위쪽에 찍힌 거 맞죠?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얘들아, 여기 있어요. 이런 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p보다 어떻죠? 축의 방정식이 더 작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공식이 우리 요거였던 거 기억하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지금 p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질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외울 수 없어요.
외워서 푸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다시 말해서 두 교점이 모두 P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P가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3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P보다 두 근이 모두 더 큰 거 맞죠? 그치? 아, 이 그림 되고요. 중근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 가지 따지기로 했어요. 근의 분리 문제예요. 왜요? 어떤 상수와 대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 문제는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 했어.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 그럼 판별식은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함수값은 아까 했죠? 자, 내가 여기 이거 fx라 그러면 fx에다가 p를 집어넣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0보다 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p를 집어넣었더니 0보다 크대. 얘 마찬가지로 0보다 크잖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자, 축이 요거예요. 이번엔 추계방정식이 p보다 어떠니? 큽니다. 그림만 그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걸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다 지금 너네가 이거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맞지?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진짜. 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음. 다시 말해서 두 교점 사이에 P가 있어야 된대.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자, 여기가 알파, 베타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있었나 봐. 그럼 이번엔 P가 여기 있어야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3번에 있어야 돼. 당연히 2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얘는요 중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얘랑 얘 사이에 P가 들어와야 되는데 같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맞지? 그럼 이 그림이 안 된대. 이 그림밖에 안 된대. 여기 이가 아니라 P. 이 그림밖에 안 된대. 맞죠? 그럼 판별식 뭐예요? 0보다 크다. 됐어요? 함수값. 자, 이번에 잘 생각해봐. 내가 P를 집어넣었는데 이번엔 밑에 찍혔다. Y는 0보다 어때요? 더? 0이랑 비교했더니 0이 더 크네? 더 작죠? 이해됐어요? 여기가 X축이 Y는 0이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Y는 0, X축. 얘가 더 큰 거 맞지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잘 봐봐. 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축이 여기 있어도 두 근 사이에 P 있는 거 맞죠? 됐죠? 지금 봐봐. 추계방정식이랑 P랑 비교했을 때 축이 더 작아도 되고 추계방정식이랑 P랑 비교했을 때 축이 더 커도 된대. 그러면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얘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확연히 누가 더 커야 돼. 확연히 누가 더 작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작아도 되고 커도 된대. 그럼 굳이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해됐죠? 하나 더. 자, 이번에는요.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된대. 자, 그럼 좀만 생각해 봅시다. 그림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런 얘기죠.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된대. 여기서 내가 P가 더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맞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또는 이것도 되는지 봐봐. 중근이래. 그럼 P와 Q가 여기 있으면 문제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판함축 갑시다. 판별식. 자, 요 그림도 되고 요 그림도 된다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함수값. 당연히 두 가지 따져야겠죠. 계속 우리가 P 집어넣은 거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P도 등장하고 Q도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P를 집어넣었을 때 얘들아 당연히 양수니 음수니? 양수. Q를 집어넣어도 뭐겠어요? 양수. 얘도 P랑 Q 집어넣었을 때 둘 다 양수 쪽에 찍히네? 아, P를 집어넣어도 양수, Q를 집어넣어도 양수여야 된대. 이해됐어?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뭐야? 이거야. 추계방정식 마찬가지로 니들 눈으로 보다시피 P와 Q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따지면 돼요. 이해됐죠? 못 외워요. 외울 수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여기서 예를 들은 거고 하나 더 한 것 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그러면 좀 쉬운 거부터 좀 하나 해보면, 자, 이 문제는요, 근의 부호일까, 근의 분리일까? 그래. 왜요?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잖아요? 부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풀 겁니다. 근데 부호로 풀 건데, 자,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어떤 2차 함수랑 y는 0이랑 연립한 모양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모두 음수여야 돼.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아까 전에 했죠, 계속.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를 보니까요, 아볼이에요. 아볼인데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 다시 말해서 아볼이랑 x축이랑 교점이 전부 다 음수여야 된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 아볼이면서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되잖아요. 음수 쪽에. 이해됐지? 또는 아볼이면서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도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됐어요? 오케이. 그림 확인했어. 그럼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 됐어? 두 근의 합 뭐야? 음수끼리 더하니까요. 음수겠죠? 두 근의 곱은 양수겠죠? 음수를 2개 곱했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이거 3개 따질 건데, 이거 3개 따지면 판별식부터 갑시다.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 이상이래. 됐어? 이거 분배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래. 그럼 없어지고요. k에 k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래. 이건 지난 시간에 계속했죠? 문자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별식을 풀었더니 범위가 요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요, 얘들아. 우리 두 근의 합 공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요 2차 방정식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요게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이게 음수래. 그럼 k가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커요. 여기까지 됐죠? 두 근의 곱은 뭐야? 두 근의 곱은 1이잖아요. a분의 c라서. 그럼 벌써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성립한대. 그러면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위에 거는요. 4 이상 0 이하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그럼 공통 범위가 4 이상이기 때문에 답이 요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1016번. 근의 부호예요?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왜요? 어떤 상수와 두 근을 대소비교하고 있잖아요? 맞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 근의 분리는 3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판, 함, 축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 해석할 거야. 어떤 2차 함수, 아볼이 2차 함수랑 y는 0이랑 연립한 모양인데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가 아볼이에요. 아볼인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3번에 있어야 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3번. 여기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근이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판별식 갑시다. 판별식은 얘들아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요. 됐죠?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쪽에 찍혀요? 아니면 0보다 큰 쪽이에요? 작은 쪽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큰 쪽이야. 내가 요식을 fx라고 하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요? 지금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작아요. 이거 3가지 할 겁니다. 판별식 갈게요.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 이상이래. 그럼 36 플러스 8k 플러스 4가 0 이상이면 8k가 마이너스 40 이상이라서 k가 뭐 이상? 마이너스 5 이상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지금 양수 쪽에 찍혀요? 음수 쪽에 찍혀요? 아, 미안해. 양수 쪽에 찍히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2k가요. 넘어가면 6보다 커요. 그럼 k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렇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추계방 정식은요?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벌써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구나. 아, 그럼 최종적인 답을 쓸 땐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 이상 거.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합쳐지면 마이너스 5 이상 3 미만이야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뒤에 대표 문제를 좀 풀게요. 내가 17번 안 했죠? 그쵸? 근데 이제 18번부터 먼저 풀게요. 자, 18번은요.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문제가 아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아니 너네? 이거 기억나니? 이런 문제야. 알겠죠? 끝났어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대. 그러면은 4K제곱 마이너스 12K가 0보다 큰데요.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K로 묶으면요. K-3이지 이렇게? 문자가 더 크니까 K가 3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아요. 그죠? 끝. 자, 여기 안에 안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3보다 큰 거에 들어가죠? 뭐가 안 들어가요, 여기? 3번. 2가 안 들어가죠? 이해됐어요? 자, 얘들아, 요거는 근의 부호 문제니, 근의 분리 문제니? 그래, 부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어떤 이런 아볼인 2차 함수와 y는 0을 가지고 풀 건데 아볼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전부 다 양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림 그렸을 때 전부 다 양수이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두근이 모두 양수 쪽에 있는 거 맞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두근의 합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요 세 가지 따질 거예요. 그럼 판별식부터 갑시다. B제곱. 얘들아, 루트 2를 제곱하면 2루트 2를 제곱하면 8이에요. 8K제곱 마이너스 4 AC가 양수래. 그럼 8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양수고요.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2K 플러스 K-1이 양수야. 그럼 K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니?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뭐보다 커야 돼요? 1. 그도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번째 범위.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루트 2K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양수여야 된대. K가 양수래. 세 번째. 두근의 곱은 얘들아 A분의 C라서 요거예요. 이게 음수여야 된대. 아, 미안해. 양수여야 된대. 그럼 K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이 세 가지 범위를 공통범위를 찾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요.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얘들아, 셋 다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셋 다 지나가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K가 뭐 이상? 1 이상.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거는 근의 부호예요? 근의 분리예요? 분리. 왜요? 어떤 근과 상수를 대소비교하고 있으니까 근의 분리.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판, 함, 축. 자, 그럼 갑시다. 자, 어떤 2차 함수랑 y는 0이랑 연립을 했더니 그 교점이 전부 다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지금 봅시다. 어떤 아볼이잖아요. 아볼인 친구랑 1이랑 비교할 거래. 그럼 1이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3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두근이 모두 1보다 크죠? 또는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1이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됐죠?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쪽에 찍혀요, 음수 쪽에 찍혀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져?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대. 추계방정식은 얘들아 1보다 어때? 커요. 갑시다 이제. 판별식 따지면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양수래요. 그럼 얘들아 4 곱하기 9가 36이다. 그럼 또 얘가 합차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문자가 더 크네. 그럼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6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요거예요. 근데 이게 양수래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세 번째는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게 1보다 커야 된다는 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동호 바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셋 다 범위를 찾으면 하나는 6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하,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러면 셋 다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 아니겠어요? 셋 다 지나가는 범위가.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초가 마이너스 6 이하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마 9, 마 8, 마 7, 마 6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17번. 자, 요거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좀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공식이 이거예요. 맞지? 근데 얘들아 둔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런 걸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빗변이 더 어떤 거야? 긴 거야. 더 길어진 거야. 그래야 둔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둔각. 자, 그럼 첫 번째로 얘들아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여기가 가장 짧은 게 누구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우리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길이가 되려면요 x-1도 양수여야 되고 x도 양수여야 되고 x 플러스 1도 양수여야만 길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세 번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져야 삼각형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가장 긴 변이 얘예요. 근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져야 된대. 이래서 세 가지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풀면 분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이 x제곱 2x 플러스 1이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 그럼 얘랑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를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대. 문자가 더 작네. 문자가 더 작아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자, 얘는 x가 1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셋을 합치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셋 다 합치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 다음 얘는요, 이거 풀면요. x가요? 2보다 크다. 셋 다 공통범위 찾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보다 크대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2보다 크대요.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어디니? 여기야. 답이 뭐가 되겠어? 요렇게 x 얼마? 이해됐어요?